이연법인세 자산의 인식이요. 이연법인세는 자산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산의 인식 요건 뭐죠? 과거 사건의 결과,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을 통제하는 자원이 자산의 정의고. 그럼 뭐예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자산으로 볼 수 있죠. 그럼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연법인세 자산의 자산성, 과거에 발생한 거래나 사건의 결과이므로 과거에 발생한 발생한 거래나 사건의 결과는 맞죠. 두 번째로 미래 현금 흐름 창출하는 효익을 갖고 와. 이만큼 나중에 세금을 줄여주니까 미래 경제적 효익의 창출이 있죠. 미래 경제적 효익이라는 게 뭐야? 통장에 돈이 점점 쌓여가면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라고 그랬죠. 세금을 들려면 그만큼 쌓일 거 아닙니까? 세 번째로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갖고 있으면 이거 누구만 쓸 수 있어요? 누구만? 나만 쓸 수 있다고요. 기억나?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거 팔러 다니는 회계사들도 있다고요. 결손금이 많아. 완전 회사 완전 쓰레기인데 결손금이 많다고요. 그럼 요런 회사들만 M&A 하게 해주는 회계사들도 있다고요. 이런 회사를 왜 M&A 하겠어? 이거 M&A 하면 이 결손금만큼 내가 가지고 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 헐값에 인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게 지금 3번에서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나만 쓸 수 있으니까. 따라오시겠죠? 여러분 거기 써세요. 2차 약수를 쓸 수 있어야 돼. 2차 약술. 자, 그럼 봅시다. 지금 이연법인세 자산이라는 건 나중에 세금을 적게 내게 해준대.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지금 X1년도에 세금을 여기 회계이익이 있고요. 우리 가산 항목, 차감 항목이 있는데 지금 이때 가산 항목이 300 있었대요. 그래서 이걸 내가 X2년도 이후부터 마이너스 시킬 수 있대. 그럼 이 금액을 무조건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다 잡을 수 있을까? 그렇지가 않아요. 아유, 어떡하죠? 제가 내년부터 뵐 돈이 100원도 안 되는데. 그럼 나 이연법인세 자산 얼마만 잡아야 돼요? 300원 다 자산 잡을 수 있어? 내가 지금 열심히 벌어봤자 앞으로 X2년부터 벌 거에 총 금액이 회계이익이 100원밖에 안 된대. 그럼 내가 까봤자 100원밖에 못 가기 때문에 이연법인세 자산을 300원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100원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 충분한 과세소득 회계이익이 있어줘야 된다고요. 이 이연법인세를 자산으로 인식하려면, 이연법인세 자산을 자산으로 인식하려면.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연법인세 실현 가능성 검토를 보면 이번에 충분한 과세소득 있죠. 그렇죠? 세법상 이익이 많아야 나중에 내가 이 금액을 까줄 수 있다고요. 따라오겠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 차감 항목에 500 있었어. 그래서 지금 회계이익은 얼마 안 돼 보이는, 이건 얼마 안 돼 보이는데 이거 미래에 500원 토해내야 된대. 그럼 나 어떻게? 나중에 미래 토해낼 금액이 많으니까 요것도 인식해도 되겠죠. 그게 1번에 나와 있다고요. 1번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 충분할 가산할 일시적 차이. 여기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뭐가 빠진 거야? 미래의 가산할 일시적 차이. 그래서 지금 세금 세이브한 거 있으면 나중에 내야 된다면 요거에 상응하는 금액만큼은 이연법인세 자산 잡아도 된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그 대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이왕이면 세금 줄이자. 어떻게든 세금을 안 내겠다. 이런 목적으로 가는 회사들 많다고요. 그럼 이런 회사는 올해 요거 나왔어도 어차피 내년부터 세금 안 내려고 하고 있대. 회사 정책상 세금을 어떻게든 안 내려고 하고 있대. 그럼 이연법인세 자산 잡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안 내는데 뭘. 여러분 보통 이연법인세 자산 같은 거 나가면 아이 그래요 좋네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회사 가면 법인세 신고조정 가면 회계감사보다 마음이 불편할까요? 아니면 편할까요? 법인세 신고가 가면 신고조정 대신 해주러 가면 마음이 편할까 마음이 불편할까? 여러분이 교보생명 한번 신고조정한다고 생각해봐요. 마냥 좋을까? 옛날에 어떤 쌤이 그러더라고요. 하나은행 뭐 이런 거 전체 세무조정하면 그걸로 평생 먹고 살지 않겠냐 막 이러는데 5천만 원이야 못 먹고 살아요. 어? 5천만 원 세무조정 얼마 돈 안 돼요. 5천만 원도 안 될걸? 돈 얼마 안 된다고요. 근데 아무튼 5천만 원 받고 하나은행 세무조정을 본인이 전체 다 해준대. 어떨 것 같아요? 5천만 원 받고 내가 하나은행 세무조정을 내가 다 해주기로 했어. 어떨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자살해요. 왜냐면 세금 잘못 내면 내가 나중에 다 뒤집어 써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회사가 편할까? 세무조정 나가면 어떤 회사 제일 편할까요? 어떤 회사가 세무조정 나가면 제일 편할까? 돈 많은 회사? 돈 많아도 세금 내는 건 싫어해요. 어떤 회사? 결손금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쌓여있는 데서는 마음이 편하다고요.
2월 결손금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동안은 이거도 다 못 갈 것 같아. 그럼 올해 내가 세금 계산 잘못하는 거 뭐야 해도 전혀 상관없어. 이거 다 못 가니까. 그래서 결손금 많은 회사가 마음이 편하다고요. 제가 갔던 회사 중에서 KB 인베스트먼트 있는데 창업투자회사인데 걔는 무조건 결손이에요. 무조건. 결손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야. 왜 그런지 아세요? KB 인베스트먼트가 뭐 하는 데냐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투자금을 모아갖고 요 돈을 받아가지고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한다고요. 그럼 여기서 투자 수익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걸 바로 투자자들한테 보내준다고요. 도관 역할만 하는 애기 때문에 얘는 사실 남는 돈이 별로 없어요. 중개만 계속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늘 결손이야. 그럼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마음도 편한데 이연법에서 자산 나왔대. 듣지도 않아요. 어차피 이거 쓸 일도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우리 세 번째로 뭐가 필요해? 세 번째 거기 보시면 세무 정책에 의한 과세 소득의 창출이요. 요 회사가 세무 정책에 의해서 과세 소득을 만들 수 있어야 돼. 그래야만 이연법인세 자산을 잡아줄 수 있다고요. 이해하시겠지? 네 번째로 결손금인데 사실은 여러분 만약에 이연법인세 자산의 실현 가능성 검토 요건 세 가지를 쓰시오 그러면 1번부터 3번까지 써야 돼요. 4번을 넣으면 안 돼요. 4번은 뭐냐면 2월 결손금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의 실현 가능성 검토예요. 자 무슨 소리냐면 내가 2월 결손금이 나왔어. 그래서 요 2월 결손금을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잡으려고 그래. 근데 그러는 거야. 회계사님, 세무사님, 내년에도 우리 2월 결손금 나오는데요. 에? 내후년에는요? 내후년에도 나오잖아요. 저희 KB 인베스트먼트요 도관. 앞으로 계속 결손금이에요. 그럼 이거 자산 잡겠어요? 안 잡겠어요? 안 잡겠지. 2월 결손금을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잡으려면 이번에만 한 번 결손이고 내년부터는 안 나와야 된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어떤 회사들은 잡을 수 있겠어요? 지금 벤처회사 스타트업이야. 올해까지만 고생하면 약개발 끝나갖고 내년부터 돈 번대. 그러면 이 2월 결손금에 대해서 이연법인세 자산 잡을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올해도 결손, 내년에도 결손, 내후년에도 결손이면 이거 자산 못 잡는다고요. 그게 4번 얘기예요. 보시면 결손금이 다시는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원인에서 발생해야 돼요. 다른 말로 뭡니까? 이제 결손금이 나오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요 네 가지 다 쓸 수 있으셔야 돼. 요것도 쓸 수 있으셔야 돼. 좋아요.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519페이지에 이연법인세 자산의 평가는 너무 쉬운데? 이연법인세 자산은 매기말 재평가를 반드시 해줘야 될까요? 평가해주지 말아야 될까요? 실현 가능성이 계속 변할 거라고요. 이 회사가 벌어들인 회계 이익도 달라지고 이거 발생 요인도 달라지고 요것도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연법인세 이 자산은 매기말 재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실현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내가 인식할 금액도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연법인세 자산의 장부 금액은 매 부고 기간 말 검토해야 된다. 요거 체크. 두 번째 문단 보시면 또한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 자산에 대해서는 한번 인식되지 않으면 재무제표에 영원히 기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 자산에 대해서는 매 부고기간 말에 재검토한다. 미래 과세소득에 의해 이연법인세 자산의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는 과거에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회사가 올해도 결손, 내년에도 결손이었어. 그래서 이연법인세 자산을 계속 안 잡았어. 근데 어느 순간 대박이 터져서 이제 돈 벌기 시작했어. 그럼 그때는 이제 전년도에 안 잡았더라도 잡기 시작한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예상외로 이 법인세에게는 말 문제로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야 돼.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는 이연법인세 자산은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서 재무제표의 자산으로 인식해야 되고 이 실현 가능성과 이연법인세 자산 금액은 매기말 재평가해야 된다. 또한 지금 현재는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인식해 놓지 않았다 하더라도 추후에 실현 가능성이 올라간다면 다시 잡을 수도 있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